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쓰기 수업합시다 또. 3주차입니다. 3주차에는 지난 2주차 수업에서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했죠. 이제 글쓰기 과목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수업 전부에 공통으로 뭐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라거나 리포트를 내야 될 게 이제 좀 있으니까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2주차에 했습니다. 간략하게 혹은 뭐 조금 상세한 측면도 있겠고 그래서 3주차는 이제 지난 학기만 하더라도 3주차에 글쓰기 특강을 했는데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했는데 이번 학기는 그걸 2주로 당기고 그래서 이제 3주차도 글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들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글쓰기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중요한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좀 꼰대스러운 이야기 예, 해야 돼요. 글쓰기에 처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 내가 뭐 저번에 했나 앞으로도 또 뭐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하게 될 거예요. 내 지론이니까 글쓰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글쓰기는 이론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글쓰기는 이론이 아니다. 그럼 뭐냐? 노동이다. 글쓰기는 노동이다. 예. 그러니까 그 학교 도서관에 가면 중앙도서관에 가면 글쓰기와 관련된 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수십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글을 잘 쓰고 싶으면 그 글쓰기 교재를 수십 권 대출을 해다가 이제 읽어보면 이론이야 뭐 박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글을 잘 쓸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 물론 이제 이론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론도 일정하게는 필요하죠. 일정하게는 필요한데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간의 어떤 그 이론과 함께 실제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워드에. 그러니까 노동이란 말이에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써야 이 자판을 두들겨 가면서 이 내 생각에 우리 머릿속에 엉클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이 화면에 키보드를 이렇게 자판을 두들겨서 화면에 그것이 글자 문자 형태로 이렇게 에, 인풋 아웃풋 되어야 그래야 글쓰기 실력이 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글쓰기는 이론이 아니라 노동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글쓰기 이론은 우리 수업에서 많이 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설명하고 여러분이 써서 제출한 이제 뭐 여러 종류의 과제에 대해서는 또 가능한 피드백을 해서 개별적이든 개별적으로 또 좀 하고 전체적으로도 피드백을 해서 여러분이 쓴 글이 어느 부분이 참 좋고 어느 부분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더 좋은 글이 되겠는지를 성의 있게 설명하고 안내해주고 그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3주차는 우선 첫 시간에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잔소리를 좀 할까 해요. 예, 이제 뭐 교재를 뭐 이제 수업 교재를 우리가 뭐 쓰진 않지요. 쓰진 않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어쨌든 창의적 문제 해결과 글쓰기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글쓰기 그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글쓰기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글쓰기가 무슨 그 뭐 만능 마법의 도깨비도 아닌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글쓰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겠지만 했겠죠 근데 어쨌든 글쓰기는 언어는 우리 이제 인간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한 도구죠. 말과 글은, 말과 글은. 그것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뭐 SNS의 댓글과 관련해서 내가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사소통의 도구는 매우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뭐 여러 가지 이제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금 내가 붉은 글씨로 써놓은 것이 뭐냐?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글쓰기가 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할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 보자. 자, 현대 사회는 지식 정보 사회, 지식 정보 이것도 지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뭐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워낙 그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뭐 AI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뭐 기기라든가 생활의 어떤 도구들에 굉장히 많이 응용되고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 거 포함해서 현대 사회는 지식 정보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고 보존하는 능력보다는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비판하고 정리하는 그런 능력과 함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아유, 머리 아프네요. 기존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다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그 잘 이해하고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해 놓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 더하기 그것 플러스 알파가 뭐였어요? 이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요구하더라. 과거에는 주어진 지식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지식인이 지배적이었다면 현대사회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창의적인 지식, 그런 의미에서 이 창의적인 지식인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죠. 창의적인 지식인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학교 이건 뭐 학교에서 어느 학교나 뭐 이제 뭐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어쨌든 창조는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하죠.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봅시다. 그 두 번째, 하여튼 첫째는 현대 사회가 지식 정보 사회다. 둘째는 뭐예요? 의사소통과 설득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뭐 예전에도 그랬겠죠. 고려 때 서희 장군도 그러니 고려를 침략했을 때 이런 예를 내가 들어놨네요. 음, 설득을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뭔가 뭐 주고받고 어떤 이해가 서로 이제 그 어떤 교집합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렇게 전쟁이 이제 당장에는 막을 수 있었다고 이해해야 되겠죠. 뭐 단순히 말만 가지고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어쨌든 말의 중요성, 설득의 중요성.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만 의사소통과 설득의 능력이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예전과 비교할 때 현대 사회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탓에 그러긴 하죠. 고도로 전문화되고 이해관계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과 설득의 능력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아니 뭐 이것도 좀 뭐 그렇게 그 정합성이 좀 떨어지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우리는 뭐 사실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를 살았던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21세기 한국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광주라고 하는 이제 지역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당대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대를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사실은 이 그 의사소통과 설득의 능력은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기도 하고 과거에 비해서 고도로 전문화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사소통 능력, 설득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난 2차 시 아니 2주차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서 말했던 거 외적 형식에서 말했던 거 기억하고 있죠? 그걸 쓸 때 시작할 때 들여쓰기,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 나는 이런 거 되게 강조 많이 해요.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 그러니까 리포트도 이런 걸 꼼꼼하게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응? 들여쓰기 하고 시작하고 문단 나눌 때 들여쓰기 하고 문단과 문단의 여백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글쓰기에서는 기본이.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자료가 5페이지짜리인데 그래서 당연히 페이지 표시 해두었죠. 나 이런 거 꼼꼼하게 잘 봐요. 잘 본다는 이야기는 점수에 점수를 이렇게 리포트 평가를 할 때 이런 거 점수를 이렇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자, 또 합시다. 자,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무의미하겠죠.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대통령도 마음대로 참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됐어요. 민주주의 제도가 상당하게 정착이 됐어요. 보면 대통령도 이를테면 물론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짚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성원의 동의가 매우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문제의식과 그 해결 과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동의를 얻는 능력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어떤 전공 능력에 맞춰서 그렇게 할 터인데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몸담게 될 그 영역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문제의식과 그 해결 과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능력이 일단 필요하지요. 그래서 글쓰기는 우리 사고를 보다 명료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서 매우 이건 지금 그 형광펜으로 이건 또 안 되네. 기능이 요건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그거 넣어 보세요. 글쓰기는 우리의 사고를 보다 그러니까 이게 글쓰기의 필요성이에요.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사고를 우리 생각을 보다 명료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머릿속에 그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그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제 나도 지금 여러분 이 내 자료를 보면서 지금 그 우리 3주차 녹화 이 자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와요. 이렇게 집중은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이제 3주차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머릿속에 다양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가 누군가와 얼마간 꼬여 있는 관계라든가 또 뭐 취업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또는 뭐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글쓰기는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혼재되어 있는 우리의 그 사고를 이 자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서 이제 화면에 이렇게 문장으로 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보다 명료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런 이제 이 말과 비교할 때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론 본론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고 본론 그다음 마무리 어떻게 이게 체계적인 것이죠. 그다음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장과 그 주장의 옳음을 입증하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는 거 이게 논리적이다 이런 얘기 다른 게 아니라 말이 된다 설득력 있다 이런 어떤 훈련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데 글쓰기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뭐가 세 번째인가요? 현대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식 정보 사회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 및 설득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전공 영역을 넘어선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더라 이런 만능 지식인을 요구하더라. 예전에는 자신의 전공 영역에 이 오타 하나 생겼죠. 이렇게 오타가 꼭 생겨요. 나는 그렇더라고. 여러분도 리포트 제출할 때 이런 거 잘 이 컴퓨터로 글을 쓰다 보면 꼭 이렇게 오탈자가 생기더라고요. 한두 개 있으면 하나 정도 있으면 오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두 개, 세 개, 네 개 있으면 이 낱말을 어휘를 정확하게 모르는가? 아니면 모르지는 않겠지만 검토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구나, 좀 게으르구나, 글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염려가 있으니까 오타가 이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오타는 나오지만 검토를 해서 오타를 수정하도록 항상 리포트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공 영역에 충실한 전문가적 지식인이면 되었지만 오늘날로서는 전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인재 방문과 교섭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러니까 융복합적인 지식인이 주목받는 시대죠. 융복합. 굉장히 학교에서도 나도 굉장히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좀 어떻게 융복합적인 지식인이 되냐. 나는 문학을 전공했고 인문학적 지식인이고, 그래서 이제 내 분야도 벅찬데 어떻게 또 인재 방문과 교섭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지식인이 되란 말이냐. 난 포기하겠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지금 설명하는 이 시간에, 하여튼 현대사회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요구를 많이 하네요. 전공에 충실하면서도 인재방문의 문제의식을 도입해서 정말 그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인재는 어쨌든 뭐 어떤 자신이 속한 어떤 소규모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또 뭐 승진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냥 평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결합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가 다른 데서도 했을 법하고, 하여튼 그래서 넘어가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하는 말, 우리가 맨날 많이 이런 말을 쓰죠.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이야기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건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네. 베이컨이 말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종교적이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는 것만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이런 의미로 썼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게 필요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그 소위 주술적 세계관,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시기에 베이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아는 것만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럼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은 뭐냐? 자연의 인과적 연쇄를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파악한다면 자연의 운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적절히 응용한다면 인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잡스와 애플의 사례는 과학과 기술의 조합뿐 아니라 과학적 이성에서 인문적 직관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경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자, 창조성. 이건 뭐 우리나라 그 초, 중, 고 대학을 막론하고 창조적 인재 양성, 이게 이제 뭐 20세기 들어오고 21세기 들어와서 대학이 모든 그 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전남대학교의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창조 전통 문화의 개선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타인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글을 잘 쓰기 위해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창조성, 그 새로운 관점의 문제다.
이 3조차 지금 글쓰기 중요성, 필요성과 중요성 요 일강은 다른 뭐 글쓰기와 유사한 과목에서 과목의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겠어요. 다른 학교에. 전남대 교시 했다고 그래서 원장에 생각하지 말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니까 다른 과목 한 과목에 이건 공통으로 할 것 같기도 해요. 그 같은 과목이 하나 있어서. 자, 어쨌든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원장께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돼요. 자, 창조는 뭐냐?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성과, 업적, 가치 등을 말하죠. 그러니까 창조성이란 뭐냐?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독창성, 즉 유용한 독창성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지능의 측면을 말해요. 이 창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과학적 사고고, 과학적 사고는 또 뭐냐?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말하더라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이제 글 잘 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능력들이에요. 어려운가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같은 이공계, 이것도 내가 이제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그 우리 글쓰기 분반을 이제 수강했을 때 내가 만든 자료였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이 자료 자체가 이것도 빼야 되겠죠. 종종이 아니라 가끔 여러분의 개별적인 어떤 그 뭐 전공이나 이런 것과 좀 다른 이야기가 아주 오게티처럼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제 학교 수업할 때 이공계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이공계 학생들보다는 이제 예능계 음악학과나 미술학과 학과 이름을 특정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제 그런 쪽의 친구들이 이제 조금 이 글쓰기 수업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 저항감이 좀 있어요. 내 전공 수업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피아노하고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왜 글쓰기를 이제 이렇게 수강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도 근데 이공계 학생들은 사실 말로는 하지 않아요. 거의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아마 이공계 학생들을 그 분반을 수업할 때 아마 이제 이렇게 그 수업에서 쓰려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지난 학기나.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전공과 관련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그 협의하게 자신의 전공이라든가 이걸 그 교환 과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내가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공계 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MIT, 미국이죠? MIT에서도 이제 이런 그 질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은 글쓰기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글쓰기 프로그램 MIT 공과대학의 글쓰기 프로그램 책임자 뭐 제임스 페러디스 교수가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MIT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학생이다. 리더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글 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뭐 질문도 있고 이런 답변도 했다. 이걸 사례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뭐야?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 없이 글쓰기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썼던 거니까. 자, 실제로 이제 계속 수업에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죠. 자, 이것도 이제 막 그 글 잘 쓰는 비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MIT 공대 글쓰기 책임 교수의 말의 의미는 글쓰기가 리더들뿐만 아니라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도구다. 이런 얘기죠. 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지식의 전문화가 심화되고 다양한 이해와 관심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형성하고 향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응? 글쓰기를 통해 우리의 사고가 보다 명료해질 수 있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사고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은 내가 중간 시험 대체 과제 원래 중간 시험에 이제 그 중간 시험 서술형 문제 낼 때는 이런 걸 내가 좀 많이 그동안에 활용했어요, 여러분.
네, 이번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이제 시험이라기보다는 대체 과제를 내줄 테니까 대체 과제도 이런 것으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자, 글쓰기를 그러면 글쓰기를 잘하면 좋다고 이제 이 필요성과 중요성 내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고 표현은 결코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더라. 왜? 명료한 사고와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것, 질문하는 것, 왜냐고 질문하는 것, 이런 얘기를 내가 답을 써놨네요. 이 자료도 하여튼 뭐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그 아주 뭐랄까 열정을 가지고 아주 이 글을 썼어요. 이 수업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글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동의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을까, 공감하게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해서 내가 써놓은 글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 것은 괜찮겠어요. 자, 내가 시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다른 그 자료에서 설명할 수도 비슷한 것이니까 비슷한 걸 내가 PDF로 만들어서 썼던 자료를 여기서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다 어쨌든 내가 만든 자료고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쭉 넘어가면 여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사고는 성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인문 정신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창조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더라. 이렇게. 자, 깊이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이 결코 쉬운 노릇이 아닌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배경 혹은 전제 조건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쓰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글쓰기 1차적인 목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세계를 보다 깊이 있고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과 생각이 선행돼야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중요한 자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혹 이제 글쓰기 워크숍에서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 수업에서는 그런 친구들 없었는데 어쨌든 다른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종종 어떤 말들을 하냐면 글쓰기 수업인데 글을 쓰는 것보다 글 읽는, 이를테면, 글 읽는 게 좀 많더라. 이렇게, 그렇게, 약간은 이제 질문이 있더라. 그러는데, 사실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 많이 읽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논문을 지금까지 내가 이제 펴낸 책이 11권인가 12권인가 11권인가 12권인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논문도 많이 썼거든요. 1년에 한두 편 정도는, 평균 한 두 편 정도는 학술 저널에 이제 게재를 하는데, 논문에 이제 그 양이 200자 원고지로 하면 한 사람에 한 120페이지 정도 돼요. 200자 원고지 120매 정도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런데 그 분량에, 그러니까 A4로 하면 뭐 15페이지 분량 정도 될 건데 대략. 그러면 그 정도 분량의 논문을 한 편 쓰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이 썼던 그 책과 논문을 읽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읽어요. 한 20여 편, 30여 편 정도를 소위 참고 문헌으로 읽고 인용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앞으로 수업에서도 글쓰기 이론은
아주 적게, 그러면서 읽기 자료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글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피드백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자,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합니다. 현대사회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합적 지식인을 요구하더라.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더라. 근데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고 형성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글쓰기는 우리의 사고를 보다 명료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나아가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성찰적 사고 결합해서 두루 공감받을 수 있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창의적 문제 해결과 글쓰기가 선순환함으로써 우리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지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이 뭐였어요? 주제가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와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가 이것만 잘 되면 뭐 외울 필요는 없겠고 이것만 일단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 성공적인 이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주 첫 시간 글쓰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